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우리 딥러닝 교재에 있는 챕터 5 머신러닝 기본에 대한 것을 이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페이지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60분 정도 지금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뭐 한 개로는 안 될 거고요. 중간에 한 2개 정도 나눠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강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PPT 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이렇게 따와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버펄로 대학 교수가 만든 것을 제가 PPT 파일로 새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 다루냐면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이제 어떤 상대적인 위치. 여기 보면은 머신러닝이 이제 큰 범위에 속하고 그 중에 일부를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려면 머신러닝의 베이직 프린시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 5장의 내용은 그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원리에 관해서, 중요한 원리에 관해서 어떤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비숍 책에서도 같이 있는, 비숍이 머신러닝에 관한 교재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바이블처럼 우리가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뭐 강좌라든지, 또 전통과의 그 장주행 교수님 강좌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뭐 상관없고요. 요 과목보다 나중에 들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좌를 수강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5장에 있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간략해보면, 우선,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그젬플들이 쭉 나오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피팅 데이터는 일반화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디스커스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알고리즘 바깥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세팅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스태티스틱스하고 확률은 이제 같은 뭐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통계, 확률에서 또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확률값, 그래서 발생 확률, 그 다음에 조건 발생 확률,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머신러닝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비빌리티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될 거로 제가 생략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슈퍼바이드와 언슈퍼바이즈드. 그래서 이제 그 지도학습이라고 그러죠. 지도와 비지도.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학습에 관해서는 이 두 개가 별도의, 물론 연구자들이 소사이어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팽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옵티마이제이션 유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우리 컨볼루션만큼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또 이그젬플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딥러닝 이번 과목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뭐 요번 5장에서도 조금 약간 다루겠지만 사실은 좀 다른 챕터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약간 간략하게 여기서 넘어가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에 이제 코스트 함수를 정의한다든지 또 모델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모델에 따라오는 게 이제 캐파시티라고 그러는데 모델의 이제 복잡성 또 파라미터의 개수 뭐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데
자,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얼마나 크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딥러닝에 대한 모티베이션, 딥러닝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실제로 지금 트래디셔널 머신러닝에서 약간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과목이 생긴 거고 그런 연구 분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이제 5장의 전체적인 토픽입니다. 먼저 5.1, 5.1은 아마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고요. 제목만, 타이틀만 빨리빨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자세히 이해돼야 되고요. 또 하이퍼 파라메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바이어스, 베리언스, MLE.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어떤 강의에서 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스킵하는 거로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슈퍼 언슈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여기서는 이제 5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이 앞부분에 주로 설명하고 뒷부분은 다른 어떤 장에서 다른 강의 섹션에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 딥러닝하고 뭐 머신러닝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또 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진행하도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5.1절을 잠깐 보면요. 5.1절에서는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뭐냐. 이거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그죠?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렇게 얘기한다. 그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컴퓨터 소사이티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뭐 알고리즘, 알고리즘하고 플로우 차트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좀 파악할 필요 있고요. 자, 러닝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머신러닝에서 러닝, 학습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 코딩 한다는 말은 학습하고는 어때요? 예,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단순히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코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러닝이라는 것은 뭐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거죠. 자, 이게는 아까 잠깐 힌트 준 것처럼 데이터라는 게 존재한다, 그죠? 여기 데피니션으로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어떤 익스피리언스로부터 학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세트를 의미한다 받을 때요. 데이터 세트. 우리가 의미 없이 모은 데이터 세트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보를 취한단 말이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뭐예요? 사람이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고 어려서부터 그에 대한 지식과 어떤 종합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컴퓨터도 그와 같은 외부의 experience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이제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제 태스크.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목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어떤 번역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어떤 성능 지수 평가하는 P. 뭐 예를 들면 accuracy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리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experience, task, performance 요 세 가지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가 주어진다면 그 P로서 측정하고 experience로부터 이것을 improve 한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러닝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one can imagine a wide variety of experience E, task T, and performance measure P. 예,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다양한 wide variety of experience를 가지고 어떤 특정 테스트를 한다. 그죠? 테스크를 수행한다.
자, 그럼 태스크를 이제 뭐라고 하냐, 태스크. 자, 태스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과목이 응용이잖아요. 바로 응용이라는 그 분야를 태스크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딥러닝, 태스크. 그래서 미션이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 거죠? 뭘 하고 싶은 거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픽스드 프로그램으로서는 풀기가 어려운 태스크를 태클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스크 자체를 간단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코딩에 의해서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태스크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작성되고 정확한 프로그램이 만약 된다 그러면 여기는 머신러닝 태스크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그 퍼스펙티브 상에서 ML, 머신러닝은 아주 흥미있는 주제다. 그죠? 왜냐하면 이 developing machine learning은 understanding principles that underlie intelligence. intelligence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픽스 프로그램은 지적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이 볼 때 내가 짠 프로그램하고 보다 훨씬 더 어떤 지성적인 인텔리전스하다 이렇게 이 머신러닝은 그런 역할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이 뒤에 이그젬플 통해서 명확히 될 거고요. 자, process of learning itself is not task. 그렇다고 해서 태스크는 러닝 그 자체 과정을 태스크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명확히 한 거죠. 머신 러닝은 태스크로 이퀄라이즈 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머신 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그 없이 태스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픽스 프로그램은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요. 자, 그것이 가장 그 특징이고요. 자, 우리는 러닝이라는 것은 ability to perform the task,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지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ability하고 같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약 원한다면 여기서 걷는다는 게 태스크다 하죠. 걷는다는 게 태스크. 걸어라. 어떻게 걸으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학습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로보틱스에서 관절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는 건 도로 상황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우리가 시야를 통해서 그거를 판단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얼만큼 움직일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러닝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태스크하고 있는데, 자, 태스크에 대한 이제 그 디스크립션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in terms of how the machine learning system should process example.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an example is a collection of features. feature의 집합. 우리가 feature라는 용어가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feature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세트하고는 다른, 데이터 세트는 로우 데이터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이벤트, 태스크죠. 그거를 위해서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들어오는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 그런 그 머신러닝 태스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액션을 하죠. 액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이렇게 명확한 나옵니다. environment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출력을 내면, 그 출력이 다시 피드백 되어서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다시 나한테 어떤 다른 변화를, 이렇게, 주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일종의 강화학습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의 일종의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typically representation, typically represent an example as vector x. gentle xi는 another feature가 된다. feature. feature란 말 다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ollection of features and another feature. 자, 여기서 이제 inference란 단어를 여기 이제 써주고 있는데요. inference는 training과 inference를 나눠져 있죠. 우리가 트레이닝 한다는 말은 어떤 데이터 세트를 어떤 망에 통해서 집어넣어서 이게 판단을 하고 이것이 어떤 뭐 클래스가 되느냐, 클래시피케이션을 의미하면 이렇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떤 코스트 함수를 정의하고 코스트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트레인하지 않은 네트워크가 데이터로부터 트레인이 되고 완전히 트레인된 모델이 얻어지죠. 우리가 이제 트레인드 모델 또는 웨이트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이트. 간단한 웨이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는 웨이트 값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 저장해 뒀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인퍼런스 상에서 이것과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와 다른 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얘가 이게 뭐로 판단하는지 캐시라고 판단하면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입력 그 데이터인데 이것이 여기 들어가면서 캣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퍼런스가 이제 추론하다, 추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에큐러시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장의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자, 5.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컨텐츠 5.1절에 러닝 알고리즘의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다 이그젬플들이죠. 뭐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러닝 알고리즘을 만드는 첫 번째 임무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인풋이 어떤 캐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특정하라. 그래서 K 캐테고리, 우리가 데이터 세트, 피처 벡터에 피처 벡터를 N차원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N차원을 이래서 K로 나눠주는 거죠. 네, 자, 그러한, 이 알고리즘이 어떤 펑션을 만들어주는 게, 펑션에 네트워크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라고도 하고, 어쨌든 매핑이 되는 거죠. 자, y fx 모델 assign input vector x를 어떤 y의 numerical 코드로 identify 된 캐테고리로 변환해준다, assign 해준다.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을 즉석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쳐서 잘 이해하시고요. 자,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다른 베리언트 F 함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출력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1, 2, 3, 4, 5, 6, 7, 8, 9를 숫자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1일 확률이 몇 퍼센트, 2일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토탈 확률이 만약 100이면, 그 중에, 요 1일 확률은 뭐 70%고, 2일 확률은 뭐 30%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확률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 출력은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 강의록이 아마 먼저 나갈 수 있고요. 좀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순서는 아마 제가 구분만 돼 있지. 이 강의가 먼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진행된 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의는 계속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녹화해서 이제 언제 할지는 촬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요 강의가 나중에 나가면 이미 한 것도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missing input, 인풋이 없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어려운 과제죠.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챌린징합니다. 인풋 벡터가 다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빠진 상태 이렇게 엑산에서 다 데이터 세트가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에도 스팔스한데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과제죠.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그레션. 리그레션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치 해석, 회귀 분석.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막 널려져 있으면 그거 가장 우리가 근접한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근접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뉴머리컬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함수를 프레딕트하는,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차원이 정해지죠. 2차원, 3차원, 그 차원.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차원, 피처 벡터로 나눈 다음에 그 공간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분할되고선 그 리그레션에서 어떤 클래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근접한 값을 이렇게 어떤 이 폴리노미알 어떤 곡선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리그레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거 머신러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포맷이 다른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은 1, 2, 3, 4, 5, 6, 7, 8, K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게 아니고 어떤 함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그 함수에 얼만큼 에러가 나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차라 그러죠. 리스크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그레션이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은 영어로 이게 뭐죠? 어떤 뭐 번역한다, 메모한다,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So system observes unstructured representation of some data.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스트럭처가 unstructured representation, 그냥 파형이야, 그냥 오디오 파형. 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텍스처럴 형태로 인포메이션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CR 같은 경우에 영상이잖아, 이미지란 말이야.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ABCD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텍스트 만들어주면 OCR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인식을 하고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트랜스크립션, 이걸 머신러닝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일종이죠. 우리가 문자에 사람이 다 만약에 인쇄체다, 기계가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포멀한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체를 한다는 거는 과거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모든 데이터 세트를 다 수집해서, 그래서 어떤 공통성을 찾고 피처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어떤 그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이 트랜스크립션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이미지 투 텍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웨이브폼이 이제 일종의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거든요. 웨이브폼이 랜덤한 파형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 파형 속에는 어떤 뭐 우리가 말하면 모음 부분, 자음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귀에는 그거를 다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자동으로 있는데, 이걸 기계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음성 인식이라 하죠.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부터 해서 지금 한 40년 동안 우리가 또 인식률 높여서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80에서 90%까지 올렸는데, 지금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 어떤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것이 90 이상, 95까지 이렇게 인식률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는 지금 뭐 음성인식이 너무 쉽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가정 열쇠라든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트랜스크립션 뭐 비슷한데요. 좀 한번 읽어보면요. input은 already consist of a sequence of symbols. 어떤 랭귀지의 연속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은 번역이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인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라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가 뭐 아니면은 불어로 된다든지, English to French, 또 영어를 또 한국말로 번역하다든지, 이런 번역하는 과정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합니다. NLP, Natural Processing.
그래서 우리가 신경 회로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면 RN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RNN을 이용해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입력을 놓으면 자동으로 번역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의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도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딥러닝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끼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어떻게 하는지 논문도 좀 찾아보고 프로그래밍 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Structured Output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Output Data Structure는 엘리먼트 간의 릴레이션십을 갖는다. 그래서 Parsing, 맵 센텐스 트리, 맵 센텐스 트리. 그래서 이렇게 워드를 어떤 뭐 나누는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누는 전치사, 뭐 명사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Parsing인데 이것도 스트럭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의 경우에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모든 세그멘테이션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게 이제 풀밭이고요. 색깔이 좀 안 나오는데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 세그멘트 한다 그러는데 이게 픽셀 단위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수행한다.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 자, 이미지를 관찰하고 나서 이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빙하는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 뭐 아나운서가 뭐 또는 뭐 어떤 자막을 통해서 여기 캡션 만들어. A man at bat ready to swing at the pitch while the umpire look. 그러니까 엄파이어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배트를 쥐고 스윙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긴 설명을 요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쉬운 과제가 결코 아니겠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인트로덕션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관심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구 분야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지금 세부 연구 과제가 다르고 또 학과도 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자 관심 있는 게 프로젝트 하거나 또는 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딥러닝은 많은 연구 분야를 많은 그 학문에서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노말리 디텍션. 아노말리는 이상을 디텍션 한다 그죠? 이상. 틀린 부분. So, sift through a set of events, objects, and flags. Some of them are being unusual and atypical.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은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뭉쳐있으니까 이는 노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아노말리죠. 아노말. 이거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 다시 한번 여기 쓰면 자, 이게 아웃라이어. 머신러닝에서 아웃라이어는 뭘 의미하냐면 다른 데이터셋, 다른 데이터하고 다른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 여기 골치 덩어리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결해야 된다면 이것을 무시해도 되겠지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주는 정보를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프로드 디텍션. 크레딧 카드가 사용되는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는 크레딧 카드를 그렇게 쓰지 않을 텐데 갑자기 어떤 폭풍 지출이 이루어져. 그러면 크레딧 카드 그거를 뭐가 잘못됐거나 분실되어서 그것이 어떤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theft purchases come from different probability distribution than yours. 너가 소유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그 헤빗을 원래 습관과 다른 것이 하면 거기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금융 분야에서 적용함으로써
큰 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딥러닝의 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nthesis and sampling. synthesis 샘플링은 generate new sample similar to those of training.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것과 유사한 샘플을 만들어낸다. 그죠? useful when generating a large content by hand is expensive, boring, got too much time.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는 것부터 해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기계가 이렇게 해서 하는.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generate textures for large objects not requiring artists to manually label pixels. 그러니까 텍스처라는 게 어떤 패턴이거든요. 패턴을 만드는데 어떤 뭐 화가가 이렇게 서로 다른 패턴을 만드는 것보다는 뭐 만화가나 이런 거 기계가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룰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시니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합성. 요즘에 문장을 주면 그 오디오의 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기계적, 합성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들어서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서, 그러나 지금은 여기 말한 것처럼, large variation, natural.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가지면서, 남자 중에서도 중음, 고음, 이렇게 저음, 이렇게, 적당히 이제 제너레이션이 잘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못 알아들죠. 어떤 사람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지, 기계형으로 잘 못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물론 이제 이게 딱딱하죠. 보면 사람이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계음이라는 걸 알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내추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머신러닝 또 딥러닝의 한 연구 분야가 되겠어요. 자, 이 강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보죠. 시간 한 60분 정도에서 끊고 다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unknown corruption process에서 얻어진 그런 corrupt된 input. 여기 보면은 이게 백그라운드에 괜히 페퍼 노이즈라는데 잡음이 많이 타 있어요. 노이즈가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예. 그래서 이게 러너는 우리가 딥러닝하는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클린 이그젬플을 프레딕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예전에 이것을 이거 뭐야?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 전문가 하라 그러면 어떤 뭐 필터링, 미디엄 필터링이라든지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뭐 로우 패스 필터링, 근데 블러링이 이루어지죠. 블러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일종의 제너레이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드 러닝, 언슈퍼바이드 러닝 나올 때 그 제너레이터 모델에서 이건 아주 심플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하나 화면 이 이미지이지만 뭐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잡음 같은 게 들어올 때 노이즈 제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음성 분야에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항공기 같은 거에 탔어요. 또 자동차 탔어. 그러면 자동차에 발생하는 노이즈잖아. 그것들이 그냥 백색 노이즈로 계속 깔린단 말이야. 자,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알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오디오만 깨끗하게 들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미 제품화돼서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이라면 지금은 머신러닝이라는 기계가 그거를 먼저 주변 환경을 확률적으로 그거를 노이즈를 갖다가 빨리 디텍션 해가지고 한 이러한 디노이징 개념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할 게 많죠. 여러분들이 자기 연구 분야가 지금 석사하면서 박사하면서 정해지 않았다면 뭐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density estimation, density estimation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태스크 다음에 우리가 퍼포먼스 메저. 자, 메저하는 이 P는 이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저먼트를 할 건지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각 연구 분야만 달라. 어쨌든 퍼포먼스 메저를 통해서 태스크를 수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하죠. 우리 연구하는 리서처 입장에서 뭐 그냥 내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로 잘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알고리즘, B라는 알고리즘, C라는 알고리즘과 비교하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고 다른 논문과 비교하게 돼 있는데, 자, accuracy, 자, 얼만큼 아웃풋이 정확히 나오는지 accuracy. 내가 그거를 클래스를 이렇게 1, 2 두 개 나오면 1이라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2였어요. 2였는데 그 1, 2로 섞여 있는 것 중에서 1을 옳게 맞출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게 이제 accuracy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반대로 하면 error rate입니다. 못 맞춤, inaccurate error rate. error rate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영일 로스라는 개념. 만약에 내가 correct면 0으로 했으면 loss, 1로 하면은 incorrect 이렇게 되는 거죠. correct면은 0 loss, incorrect는 1 loss. 영일 로스라는 거는 맞으면은 1이 되는 거고, 틀리면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 두 개 같으면 0이 되고, 틀리면 1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영일 로스 개념이 되겠어요. 자, density estimation, density, probability 밀도 함수를 estimation 한 것이 얼마큼 정확한지, usually on data not seen before. 전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만나지 않았던, 전에 보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테스트 세트를 하는 것이 이제 굿 매저에 추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어떤 내가 알고리즘이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에서 잘 맞게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볼 때 어떤 테스트가 딱 들어오면 그거 못해요. 그런 것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딱 맞게끔 맞춤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퍼포먼스 메저에 몇 가지 주로 애큐러시가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이 샘플이 오토노머스 비이클 내비게이션,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죠. 태스크 T는 퍼블릭 하이웨이 상을 비전 센서를 통해서 드라이빙하는 거죠. 사람이 운전이 아니고 비전 센서. 비전에는 뭐 카메라가 있겠고요. 스테레오 카메라, 뭐 앞뒤 카메라, 또 옆에 측면 카메라, 또 여긴 없지만 뭐 라이더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수행하는 거죠. 퍼포먼스 E는 뭐예요?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얼만큼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트래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그때부터 리셋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몇 킬로 쭉 달린다. 사고 없이. 그러면은 그것이, 이것이 이제 퍼포먼스 메저가 되는 거죠. 그 디스턴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버리지 디스턴스. 뭐 시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고율을 우리가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는 sequence of image and steering command recorded observing on human driver. 그러니까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일종의 그 강화학습 같은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사람의 운전을 하고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카메라를 찍고 차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액션한 뭐 브레이크라든지 또는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또 엑셀레이터들이 움직이는 걸 갖다 다 기록을 해놔요. 그 기록해 놓은 거를 가지고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이 이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 그거를 강학습을 해요.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토노머스 비이클 내비게이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 프로블럼.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태스크가 뭐냐면 다큐멘트를 컨텐트 카테고리로 나눈다. 자, 이게 뭐 아는 예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로서는
자, 소설책을 이렇게 텍스트로 다 만들었잖아. 대본을. 그럼 이거를 다 읽고, 아, 이 역사책인지, 또는 이것이 어떤, 픽션인지, 또 아니면, 논픽션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수행한다. 그죠? 그래서, 매주하는, 프리시전과 리콜, 요거에 대한 건 아마 앞에 1장에서 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죠? 프리시전과 리콜. 그래서, 그러니까 태스크 1과 0. 그러니까 이것이 클래스를 나눌 수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나눠내는데, 그것이 얼만큼 프리시전 하냐, 또 재현이 잘 됐느냐, 재현율,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구글이라든지, 또 위키라든지,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 익스페리언스는 프리-클래시파이드 도큐멘트. 그죠? 학습은 결국, 소설이면 소설 다 모아는 거, 시면 시 다 모아는 거, 그것들을 다 먼저 지가 스스로 하고, 카테고리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것과 어떤 비교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피처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연관된 단어라든지, 어떤 등등을 이렇게,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적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 분야예요. 자, 왜 하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 유용, 실용성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할까? 도서관. 그렇죠? 요즘엔 다 PDF 파일이잖아. PDF 파일 OCR로 검색하고, OCR에서 찾아내서, 이것이 어떤 카테고리다. 사람이 제목만 보고는 틀릴 수 있잖아. 이런 것들도 좋은 논문 테마, 연구 분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퍼포먼스 매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환경.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데이터 세트를 익스피리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는 broadly categorized as unsupervised 또는 supervised.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supervised라는 것은 딱 어떻게 채나요? 학습을 시킬 때, supervised는 이 데이터가 어떤 꼬리가 되어 있어요.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 자,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주고 얘는 차다, 자동차다, 어떤 원숭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레이블을 이용해서 학습에 도움을 받는 것을 슈퍼바이드 러닝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도움을 받지 않고 unsupervised,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unsupervised 러닝이라 해요. 그래서 러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익스피리언스를 갖는지에 대한 근거를 베이스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셋,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셋가 꼭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데이터 주어지거든요.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하려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하려면 어떤 데이터 세트를 가져와야 될지, 남이 만들 것도 쓸 수 있는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잘 완비되지 않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돼요. 데이터 세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늘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해내고요. 자,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에그젬플은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요. 요즘에 딥러닝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머신러닝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라는 게 이제 분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꽃. 네, 분꽃. 여러분들이 분꽃 잘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이렇게 아침이라든지 이슬을 막 내릴 때 활짝 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종류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종류들을 이 사람이 봐도 어려운데 컴퓨터가 그걸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50개나 있답니다. 믿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세트가 요것이 이제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세팔 위드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이게 뭐예요? 꽃 받침. 꽃받침이라는 게 있고, 꽃받침, 꽃잎. 꽃잎. 어떤 게 꽃잎이고 어떤 게 꽃받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네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데이터 세트에다가 사진 관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요. 그래서 여기 세토사,
그다음에 버시칼라, 버지니카, 뭐 잘 들어보지 못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이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주어줍니다.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이 특색이 있어요, 그죠? 페탈 위드스 확실히 다르죠, 그죠?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그런 데이터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머신러닝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이 어떤 모다, 어떤 종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자, 데이터셋 이그젬플. 그래서 데이터 세트는 반드시 어떤 유용한, 매우 많은 유용한 피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세트의 스트럭처를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요. 이제 더 필요하면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거 제너레이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해서 PDF 꽃받침의 길이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통계 처리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링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게 태스크죠. 이런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것도 좀 많이 나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구분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영상 DB가 있잖아요. 한 번씩 사용하면서 아직 사용 못해본 사람은 야외나 사진 찍고 그걸 갖다가 식물을 검색하는 거래 보통 텍스트 검색하잖아. 근데 그거는 뭐 하면 나온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뭐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식물들을 물론 잘못할 확률도 높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러닝에 지금 하면 다 머신러닝이죠. 기계 머신러닝 속에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한 과제 딥러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 세트는 피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이그젬플은 레이블 또는 타겟와 어소시에이션 데이터, 슈퍼와이드 러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블링은 뭐예요? 아까 말 아이리스에 뭐 아까 세토사도 있고 뭐 많잖아. 뭐 아까 뭐 150개가 있다고 그랬냐? 150개 서로 다른 그런 피처들을 주고 그걸 다 각각에 대한 그 4개의 이 어떤 꽃받침하고 꽃잎의 길이하고 폭까지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죠, 사실은. 그게 이제 150개를 다 구분짓는다는 게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는 annotate with the space of each iris plant annotate data. 슈퍼와이드 러닝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3개의 different species 그러니까 3가지 종류로 우리가 일단 나눈다는 거죠. 클래시파이 한다. 150개에서 3종류로 different species라는 것은 이제 그 종이잖아. 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슈퍼와이드 러닝이라는 것은 레이블, 아까 말한 대로 레이블 또는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이가 되고 데이터 세트는 아까 말한 그 4가지 데이터 그거를 구성되어 있어요. 자, blur between supervised, unsupervised. 이거는 뭐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슈퍼와이드와 unsupervised.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간에 어떤 뭐 블러라는 게 이제 모호하다 그런 얘기도 되고요. 어떤 뭐 노이즈라든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것도 되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면요. unsupervised는 그냥 샘플을 주어지고 px를 찾는 겁니다. px generate probability example 이거 x에 대한 그 다음에 반대 unsupervised는 뭐냐면 이것을 읽고 y라는 게 이제 레이블 또는 타겟이라 그랬죠. 타겟 그 2개가 한꺼번에 주어지고 여기서는 이것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데이터 세트 데이터의 피처로부터 그러니까 X라는 것은 피처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로 데이터를 있는데 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피처 벡터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X는 로 데이터보다는 피처 벡터라 보면 되는 거죠. 피처 벡터를 통해서 Y를 한다. 그죠? 이러한 조건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 확률. 그러니까 이것이
요게 이제 a posterior probability, 사후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메이저 머신러닝 메소드들은 요 두 가지 태스크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unsupervised냐, supervised. 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이거 어렵죠. 이거는 이미 꼬리가 달렸으니까 나누기도 쉽고 어떤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체인 룰, 그러니까 X라는 다양한 피처들이 있으면 그 피처들이 이렇게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쭉 서로 다르다 이죠. 그래서 모든 확률은 그것들을 전부 곱한 겁니다. i는 1부터 n까지. 이때는 이 나머지들이 얘랑 다르다.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보는 거죠. So we can model px by splitting it into an n-squared running problem. n-squared 이것이 x1부터 px2 나머지, px3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So py given x by using unsquared running to determine pxy and then inferring pyx. 그러니까 요것을 unsupervised 러닝을 통해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하여튼 확률을 잘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슈퍼바이드고요. 그거를 잘 못하는 것은 unsupervised인데 그 unsupervised 러닝의 확률 분포를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드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드 러닝에서는 확률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데이터 세트로부터 구분하는 룰이 비교적 심플하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후반부에 제너레이터에 대한 걸 할 텐데 클래시파이 뒷부분이 훨씬 더 확률을 이해하기 편한 이해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semi supervised learning. 그래서 supervised하고 unsupervised 중간. So some example include a supervised take it, but others do not. example 세트 중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같이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섞여 있는 experience 데이터 세트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semi supervised learning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upervised가 워낙 데이터 세트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다 레이블링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멀티 인스턴스 인러닝에서는 entire collection of sample is labeled as containing or not containing example of class. But individual members of the collection are not labeled.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레이블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세미 슈퍼바이드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53분쯤 지났는데 조금 더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5.1절이 아직 안 끝났네요. 네. 뭐 한 3개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드하고 언슈퍼바이드가 아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게 한 연구 분야입니다. 우리가 딥러닝에서 사실은 우리 과목이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한 주 정도 하고 포함하는 거로 이렇게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감을 뺄 수 있는데 일단 5장에 설명하겠으니까 리인포스먼트는 우리가 말로 강화학습이라 그러는데 아마 미래에 더 필요한 학문도 됩니다. 우리가 로보틱스라든지 어떤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줄 때 훨씬 유용한 그런 그 학습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미 좀 들은 사람들은 좀 알아두는 것 좋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러닝 알고리즘이 여기는 environmen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experience하고 좀 달라요. experience의 environment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픽스 데이터 세트가 없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로봇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 사실은 사람이 어떤 데이터 세트 주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두어 모든 정보들
어떤 뭐 귀로 듣건 눈으로 보던 어떤 몸으로 어쨌든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얘 똑같이 컴퓨터가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학습에라고 용어를 붙이고 환경이 개입되고, 자, 우리가 예전부터 개가 조건반사 일으키는 그런 게 있죠. Reward and Punishment Action.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액션이 이루어지면 어떤 리워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리워드 안 주죠. 그럼 이제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한 적응성,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no supervised output but delayed reward. 자, delayed reward, 리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워드라는 게 어떤 점수화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 러너가 학습하는 거죠. 크레딧 어사이먼트, 아웃카에서 뭐 어떤 책임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응용 분야가 게임,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에이전트, 멀티플 에이전트, 파샤, 좀 어린애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이제 강학습하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서론 단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아타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막, 저 어디 있냐면, 이게 블록객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나이가 30 뭐 전일 텐데, 아마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블록이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맞추면 깨죠. 깨면서 우연히 이쪽 구석으로 이렇게 떨리면서 공이 들어가면 위에서 다 깨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아타리라는 게 이제 일본 회사 이름인데, 그 컴퓨터를 사람이 이걸 했는데, 얘를 컴퓨터가 이걸 갖다 스스로 이 위치하고 이 공의 속도를 추정해가지고 반사속, 반사각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깰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사람은 아마 뭐 어렵죠. 사람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손에 반응도 넣고 하는데, 컴퓨터는 조금만 진행하면 뭐 자동으로 그걸 다 알아낸다. 그렇다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다 조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그래밍 한 건 아니야. 지가 알아서 뭐를 통해서 이것의 영상을 보고 이 영상으로부터 분석을 하고 여기 있는 위치 정보를 요 영상으로부터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빨리 취득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강학습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게 environment 나오고요. 백엔드 어떤 기술이냐, 라이브러리, 리워드로서는 스코어,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어떻게 주어지고요. 트레이닝 타임은 15시간 정도. GTX 650, 옛날 얘기죠. GTX 650이면은 지금 뭐 2080 막 이렇게 나오니까 15시간. 지금은 뭐 지금 컴퓨터로 하게 GPU 보드 쓰면 뭐 1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작년에 그 프로그래밍 한번 해본 친구가 있어. 프로그래밍 잘 못했더라고. 어쨌든 쉽진 않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학습의 게임 중에 어떤 게 또 여러분 기억납니까? 많이 나오는 설명. 바둑이죠, 바둑 두는 거. 바둑 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하게 만들었죠. 물론 이제 분산 시스템 해가지고 뭐 수천 개의 CPU를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소규모로 더 능력이 개발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1절까지 조금 시간 가지고 갈게요. 네트워크 스트럭처는 프레임, 컨버전망, 그 다음에 플래튼. 이거 이제 플래튼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말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플래튼. 그 다음에 댄스망,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스트럭처에서 파라미터 숫자, 이건 나중에 CNN 할 때 다시 계산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1억 개, 뭐 1000만 개,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데이터 세트를 디스크라이빙 하는, 뭐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Dealing with varying size. 자, 그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 이 example에서 vector of sample size, 샘플 사이즈의 함수가 된다. 벡터가 된다. 그죠? Photos of varying size contain different number of pixels. Rather than describe matrix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e describe it as a set of m element. vector xi have the same size. 이것들이 서로 같은 사이즈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죠? 자, 뭐 갑자기 나온 건 뭐 그렇게 중요한 포트는 아니고 어차피 이건 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5.1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절에 34쪽으로 만들었는데 교재에서는 한 10페이지쯤 될 거예요. 그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따다가 만들었어요. 중간에 제가 example를 뭐 아주 자세히 설명 안 했고 또 아주 설명 아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퍼스펙티브한 머신러닝이 뭘 하는 건지 를 여기서 이제 5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6장, 7장, 8장을. 제가 그거를 뭐 머릿속에서는 다 내가 해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5.1절을 마쳤습니다.